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평행 이동에 이어서 오늘은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칭 이동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칭 이동에는 그 움직이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평행 이동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점을 대칭 이동시킬 것이냐, 도형을 대칭 이동시킬 것이냐. 자, 이렇게 대상이 정해졌으면 얘들을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점 대칭, 점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 이동시키든지 이 점을 어떤 직선,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킬 건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고 도형도 마찬가지죠. 점대칭과 섬대칭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 점대칭에는 0,0 원점 대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선대칭에는 X축, Y축, 그 다음에 이제 Y는 X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도형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똑같이 적용시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점 P, X, Y가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다. 그러면 이 점이 자, 이쪽으로 옮기겠죠. 자, 그러면 얘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이 X좌표의 값은 바뀌지가 않죠. 왜냐면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대신 X축 위에 있던 점이 X축 아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P점의 이제 Y좌표는 이렇게 마이너스 Y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점을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 자, Y 값은 변하지가 않죠. 자, 대신 오른쪽에 있던 점이 이게 왼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X로 바뀌겠죠. X축 대칭, Y축 대칭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 P를 우리가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으로 이동이 되겠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좌표, Y좌표 모두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이동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점에서부터 이 P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요 점까지의 거리, 요게 지금 X가 될 거고, 요 X축에서 요 점 P까지의 거리, 얘는 이제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요렇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왜냐면 여긴 90도, 90도로 갔고, 얘는 막곡각으로 갔고, 요 OP의 길이와 요 O에서부터 요 대칭 이동한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 되네요. 자, 요 거리도 이제 X가 되고 거리도 이제 Y가 되겠죠. 그런데 요 점의 좌표는 3, 4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절대값의 크기는 같지만 이제 부호는 반대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텐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와 Y의 자리가 바뀐 Y, X로 바뀐다는 사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죠. 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 Y가 자리가 바뀌는지는 잠깐 다른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X, Y를,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 X, Y 자리가 바뀐, 자, Y, X가 된다라고 했죠. 자,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P, X, Y라는 점이 있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여기 점 Q, 얘를 X1, Y1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 대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Q, 이 PQ의 선분을 연결하면 이 PQ의 중점이 곧 Y는 X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 여기서부터 이 거리와
요 MP의 거리,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선분 PQ와 Y는 X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Q 값을 구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선분, 자, PQ죠. 중점 M은 Y는 X 위에 존재한다. 수직 조건은, 자, 선분 PQ와 Y는 X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직선 L은 서로 수직을 이룬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PQ의 중점 M의 좌표는 X 더하기 X1을 자 2로 나눈 값이고 Y 더하기 Y1을 또 2로 나눈 값이죠. 얘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얘는 X 자리에 얘는 Y 자리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Y 더하기 Y는 자 2분의 X 더하기 X1. 자, 이 2를 약분시키고 우리가 이항을 해서 다시 정리하면 X1 마이너스 Y1은 Y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직 조건을 고려하면 이 PQ의 기울기는 X 마이너스 X1 분의 Y 마이너스 Y1이고 우리 Y는 X의 기울기는 1이죠. 요걸 곱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X 마이너스 X1을 양변 곱하고 정리를 해보면 Y 마이너스 Y1은 자, X1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X1 더하기 Y1은 X 더하기 Y.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 X1과 Y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만 다시 갖고 와서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식을 더해볼까요? 이 X1은 날라가고 이 Y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X1은 이제 Y가 될 거고 이 X1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면 Y-Y1은 Y-X 요 YY는 서로 없어지고 곧 Y1은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Q의 좌표 X1, Y1은 이렇게 되겠죠. Y, X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도형의 대칭 이동도 점의 대칭 이동이랑 그냥 동일합니다.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 부호가 반대였었죠. 그런데 우리가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의 대칭 이동이나 도형의 대칭 이동이나 그 부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도 뭐 증명을 하자면 또 자추의 방정식으로 그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얘를 잠깐 지우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죠.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자, 얘를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뭐 이렇게 생긴 아이겠네요. 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점 P를 x, y라 하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자, 이 점을 우선 Q라고 하고 얘는 라지 x, 라지 y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라지 x, y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스몰 x, 스몰 y와 라지 x, 라지 y 사이 관계에는 자, 이 라지 x는 스몰 x랑 같죠. 왜냐하면 이 점이 변하지 않았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제 같은 점이니까. 대신에 이 라지 y는 x축 위에 있던 점이 x축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y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스몰 y는 마이너스 라지 y가 되겠죠. 우리는 라지 x, 라지 y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스몰 x, 스몰 y의 관계식. 스몰 x 대신에 라지 y를 대입하고 스몰 y 대신에 마이너스 라지 y를 대입하면 라지 x와 라지 y의 새로운 관계식, 요놈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한 것과 같아지는 거죠. 자, 나머지도 다 똑같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활용 예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점 마이너스 3,1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1번.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자,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3,2가 여기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자, 뭐만 바뀌죠? 얘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y좌표만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자, 마이너스 3, 2가 여기 있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어떤 좌표만 바뀌었죠? 자, y좌표는 그대로입니다. y좌표는 변하지가 않는데 축의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x좌표만 부호가 바뀌겠죠. 따라서 이제 3,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마이너스 3, 2가 자, 여기 있죠. 얘를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자, 요 정도 존재하겠네요. 자, 그러면 2, 4분면에 있던 게 4, 4분면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었죠. 이 거리랑 요 거리가 같은데 x축의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3. 자, 이 거리랑 요 거리가 같죠? 여기는 플러스 2지만 여기는 x축 아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x좌표와 y좌표의 이제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이제 y는 x고 여기가 마이너스 3, 2였는데 요 놈은 2,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이네요. 1번은 이제 직선을 대칭 이동시킬 거고, 자, 2번은 이제 원을 대칭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네요.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자, x축 대칭 이동시킨다. 어떤 거에 부호가 바뀌죠? y의 부호가 바뀌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 자, 2번.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무엇의 부호가 바뀌죠? 하나, 둘, 셋.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 x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면 되죠. y는 3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자,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면 x, y 모두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자, 이제 플러스 2, 3x 플러스 2. 자,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고 했죠. y 대신에는 x가 들어가고 이 x 대신에는 y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원의 대칭 이동입니다. 원은 우리가 도형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고, 원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이제 중심이죠. 이 중심은 우리가 점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도형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x축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죠. 그러면 x 더하기 3의 제곱.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자, 9 이렇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제곱 안에 있기 때문에 y 플러스 2로 바뀔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중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2거든요.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될까요? 이 y의 좌표가 바뀌기 때문에 저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도형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도형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지름 3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3의 제곱 9. 도형의 관점으로 구한 것과 중심, 점의 관점으로 구한 값 두 개가 동일하죠. 자, 나머지 y축과 원점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고 우리 네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요 y 자리에 x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y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점의 관점으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3,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자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심은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중심이 2,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크기와 모양이 바뀌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은 그대로 9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과 요 놈은 같은 원이 됐죠. 오늘 8가지 대칭 이동을 배웠죠. 점의 대칭 이동 4가지, 도형의 대칭 이동 4가지. 여러분들은 우선은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암기하시고 적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이 2가지 조건이 있었죠.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이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